주일 동안 여러분 학교 오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다시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관을 함께 만드는 의미, 아버지와 아들이 대관령 산길을 넘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설 공부했었죠. 자, 이 단원에서는 의미 공유의 과정을 이해하기, 의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 소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이순원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의 일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상우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나고요. 말하고 듣는 이 화자 청자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주제는 우정입니다. 아버지의 친구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대관령의 밤길, 산길을 넘어가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쓴 이순원이라는 소설가예요. 이분이 이 소설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는 1915년에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게 여기서 이 아버지는 작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상우의 할아버지겠죠. 좀 다녀가라는 것.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에 그는 조금 천천히 다가갈 길을 택했다. 아들 상우와 함께. 이 앞부분에 보면 이 가족의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 작가가 글 속에 발표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좀 보기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상우와 함께 이제 그 강릉 자기 본가로 가는 길이에요. 대관령 꼭대기에서 아버지 집까지는 50리, 차로 가면 30분이 안 걸리지만 걸어서 가자면 4-5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다. 그 길을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 상우와 걸어서 가기로 한 것이다.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네요. 우리 책엔 안 나왔죠. 아내와 둘째 아들이 차를 타고 가서 먼저 아버지를 달래드리는 동안 그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 이제 가족에 대한 부끄러운 그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해버려서 아버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길을 걷다 보니 집에선 하지 못했던 다양한 대화가 오갔어요. 식탁이나 소파에 앉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대화보다 훨씬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내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듯 아들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내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듯 아버지도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대화를 하다 보니 아들의 생각도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덕분에 그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단 하루지만 훌쩍 성장한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다. 그날의 경험을 쓴 소설이 바로 아들과 함께 걷는 길 1999년에 쓰여졌네요. 그는 많은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권한다. 대부분의 가정이 엄마와는 대화가 되는데 아버지와는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남편들은 아내에게 미루게 되고요. 대화도 훈련이거든요. 자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대관령 옛길처럼 함께 오래 걷는 길을 가보세요. 걱정은 말고요. 일단 길 위에 서면 대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이 작가가 그 책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체육관에 나눴던 인터뷰 내용이에요. 조금 더 우리 이 선생님 유튜브에 보니까 이 작가가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못 봤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걸 정말 우리 큰아이가 지금 34살이고 건축 일을 하는데 아들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관령 꼭대기에서부터 강릉 할아버지 집까지 걸어 내려갔어요. 대관령 길이 99굽이 길이라 그러는데 그 한 굽이 한 굽이 돌면서 그 굽이마다
뭐 주제를 정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녀온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대화하니까 더 자연스럽고 또 집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대관령 한 굽이 돌아가면서 아들과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다시 글로 잘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해서 참 저도 좀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꽤 많이 해요. 제가 그 작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도 아닌데 보면 제 작품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작품이 추구하는 것이 따뜻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반추하면서 그때 안타까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의 이야기여서 이렇게 교과서 그 집필하시는 분들이나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 제 작품이 교과서용으로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교육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작가들보다 제가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더 많이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이해가 되죠? 우리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산길을 걸으며 우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아빠와 상우의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빠와 상우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 중에 상우는 아빠에게 질문을 주로 하고 아빠는 상우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정에 관해서 상우가 아빠 친구들은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또 수준과 나이에 맞게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또 아빠는 진정으로 위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새 친구의 예를 실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빠의 새 친구 이현 아저씨 먼저 나오죠. 서점을 하는. 그래서 이 이현이 아저씨는 집안 간에 여러 세대에 걸쳐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며 끊임없이 교류했던 친구. 그래서 세교를 나누었다. 세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이현이 아저씨 우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택시 하시는 성유리 아저씨와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죠?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끊겼을 때 성유리 아저씨가 목숨 걸고 넘어왔죠. 산을 넘어와서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곤란이나 이익, 즉 이날도 아저씨는 일을 해야 됐는데 일을 했으면 아저씨가 수입이 있었겠지만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곤란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그런 우정을 이야기해 주었고요. 기한이 아저씨와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이 아저씨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전기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 집이 이사할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체적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친구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기한이 아저씨가 친구들하고 내기했을 때 직접 나가서 아저씨 면목을 살려줬다. 이런 그 에피소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아빠와 상우는 이날 그 대관령 산길을 걸으면서 우정에 대한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란 나이와 수준을 따져서 사귀는 것이 아니다. 즉 가려서 만약에 자기를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친구라면 가려서 사귈 수는 있지만 이익을 생각해서 사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친구는 또 어려울 때 자기의 이해관계,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도와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우정에 대해서 상우와 아빠가 또 같은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그 친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빠와 상우가 공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남은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에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